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이 세 지역을 한데 묶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발전축, 경제축으로 성장시키는 초광역 협력 사업,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올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 상황 좀 짚어보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승대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메가시티는 과연 무엇이고 앞으로 울산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자, 수도권의 인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가 살고 있습니다. 또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 신용카드 사용액의 70%가 넘는 금액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제와 교육, 문화 모든 것이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쁜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메가시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일단은 우리 이야기를 이 메가시티는 과연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통상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면 인구는 한 1,000만 명 정도 이상이 되는 이제 거대 이런 도시권을 이제 메가시티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저 세계의 여러 도시와 지역이 경쟁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세계화돼서 그런데 이런 여러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울산이라든지 이렇게 부산만 하더라도 규모가 좀 작습니다. 예. 규모를 어느 정도 이제 키워서 덩치를 키워서 그런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수도권만 너무 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도권과 균형을 맞추든지 아니면 또 수도권과 이제 경쟁을 할 만한 지역을 우리나라에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산이라든지 경남이나 울산 혼자만으로는 그 거대 수도권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합쳐서 메가시티 라는 개념으로 출범을 해서 수도권에 대응해서 나름대로 국토 전체를 보면 어떤 약간 균형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은 이쪽에서 북쪽으로 쏠려 있고요, 북서쪽이고 동남쪽에는 우리 부울경이 합쳐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을 좀 견제해서 국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균형 발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국내적으로는 어떤 지방 균형, 국토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세계화, 우리가 뭉쳐서 지역적으로 근접한 도시끼리 뭉쳐서 글로벌 어떤 메가시티와 한번 겨뤄보자 이런 건데 그렇죠.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좀 세우셨어요? 네, 현재로서는 목표가 2040년까지 동부가 8대 메가시티 권이 되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800만이지 않습니까? 40년쯤 되면 인구도 1,000만 명이 넘도록 하자. 그리고 현재는 GRDP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지역 내 총생산이 한 275조 정도 되는데 2040년이면 한 500조 정도 규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도 한 전체 지금으로 봐서는 한 50% 정도인데 한 60% 정도로 자립도도 키우고 이렇게 세계적인 우리 지역 우리 도시권이 되자 하는 것이 메가시티의 궁극적인 목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부울경 메가시티의 내용과 의미를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에 따른 울산의 상황과 현재 직면한 과제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루어질 걸로 이제 기대를 모았는데
조금 늦춰질 것 같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 아직 뭐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경남하고의 약간 갈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예.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좀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보면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를 했던 것이 원래 상반기에 이제 출범하는 것이 목표인데 예. 규약안은 뭐 거의 다 완성이 돼 있고요. 근데 이 규약안에 대해서 세 개의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 그 승인이 받으면 이제 뭐 규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완료돼서 출범식까지 개최가 이제 2월 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정부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범식하고 나서 바로 일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사무 개시일은 한 9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때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그 사무소의 위치라든지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집행기관의 장 그건 또 누가 하는 게 좋으냐. 그다음에 또 의회가 구성됐으면 의회 또 의장은 또 누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규약안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세 개 시도가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연합의회 구성을 놓고 경남, 부산, 울산이 몇 명으로 할 건가 의원 정수를 놓고 갈등이 좀 있었는데 9명씩 균등 배분하자라는 것으로 합의는 됐습니다. 사실은 뭐 경남이 의원 비례로 해서 그 인구 비례로 해서 의원을 정하자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균등 배분은 됐습니다. 하나 더 나온 게 행정 예고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청사 위치를 두고 경남이 어떤 걸 뭐 다른 걸 요구했다고 좀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원래 이제 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그 규약 당초 안에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 그 지역 안에 둔다. 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경남도 의회에서 그거를 청사의 소재지를 경남 안에 둔다. 이렇게 이제 규약 안에 넣자. 경남 안에 둔다. 경남 안에 둔다. 예.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합동추진단에서는 지리적 중심 축에 둔다. 뭐 이렇게 약간 변형시켰지만 저희로 봐서는 이것도 울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정 지역은 약간 배제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울경 우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이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런 걸 가지고 세계 시도가 충분하게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곳을 청사 소재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되지 않냐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사무소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 시도 중에 고려돼야 할 곳이 교통적인 측면에서 지리적인 측면에서 네.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객관적으로 보실 때 울산의 입장은 지금 어디라고 보는 거죠?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KTX 울산역 그 인근에 저희들이 또 새로 우리가 또 복합 단지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저기는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도심융합특구도 지금 구성할 계획이고 해서 어차피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청사를 두면 그 앞에 광장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편에 또 영남알프스를 배경으로 해서 멋진 청사를 이제 구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KTX 울산역 같은 경우는 또 이름이 또 통도사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통도사는 양산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치가요.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접근성이 좋고요. 또 KTX 역이기 때문에 국회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중앙부처가 협력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각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울경 내부만 본다 하더라도 부산하고도 KTX 기면 가깝고 다른 이제 경남하고와도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컨벤션도 있고 회의하기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를 봐서는 이 다른 경남의 어느 지역에도 여기 우리 KTX 지역인 것만큼 좋은 지역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색채 지역 모두 지역의 어떤 그런 것들 위해서 요구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아주 요충지에 소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의견차가 조금씩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앞으로 중립적으로 좀 사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예. 그 아무래도 아마 울산 시민들께서는 울산이 인구도 좀 작고 경남에서 또 떨어져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부르경 메가시티 하면 좀 빨리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들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의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연합의회가. 왜냐하면 연합의회에서 이제 모든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의회는 일차적으로 세 개 시도의 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간선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연합체라는 성격 자체가 우리나라는 현재는 뭐 양원제가 아닙니다만 상원제를 가지고 있는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주가 큰 주든 작은 주든 동등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이 소외되거나 뭐 이렇지 않고 네.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이제 그건 뭐 논리적으로 타당하니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시도에 동등하게 9명이 그 의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목소리를 이제 낼 수 있는 현재는 구조는 이제 의회에서는 돼 있고요. 그거 말고도 그 사무를 새로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 각 그 시도에서 돈을 얼마를 분담한다든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시도의 시장님과 도지사님들이 어떤 특별연합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여기서 논의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의회에 가기 전에 세계 시도지사님들이 시장님과 지사님들이 모여서 중요 사항을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틀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의회 의장과 집행기관의 장이 또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들은 간선이라서 이제 4년 동안 우리 세계 시도가 이걸 교대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동시에 이렇게 의회 의장과 이제 집행기관장을 동시에는 하지 않도록 뭐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한 시나 도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상호 이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으로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갖춰지고 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 아까 이제 울산이라는 곳이 소외되지 않는 어떤 제도적인 것들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걱정되는 건 울산은 계속 인구가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뭐 인근 창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고 있고 도시의 힘이 좀 우리가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관련해서 전략들을 좀 마련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제도적인 장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결론적으로 어떠냐면은 이 3자의 세계 시도가 전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상당히 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울산이 뭐 제가 보기에는 부산과 경남에 비해서 상당히 더 저력이 있지 않느냐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희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대기업은 부산 경남에는 없습니다. 예,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앵커 기업들이 사실 울산에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도 사실은 저희가 대학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산이나 경남에 비해서 대학 숫자는 적지만 우리 유니스트라든지 울산대는 거기 있는 대학들 다 합쳐도 그 연구의 질이라든지 이 성과는 뭐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경남이나 부산에서도 상당히 이건 되게 불허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규모는 작아도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이런 대기업, 그다음에 연구기관 이런 것들은 자원들은 오히려 울산이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더 앵커 역할, 추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거기 하나 덧붙이면 뭐 저희는 그 부울경 이 연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포항 경주와의 어떤 그 해오름 동맹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포항 경주와의 이거 협력을 통해서 포항 경주와의 해오름 동맹도 해오름 뭐 특별 연합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면 여기 울산이 그야말로 이제 경남 지역과 경북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이제 연결하는 연결핀 역할로서
뭐 우리 송철호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대학 이야기도 하셨지만 어떤 지역 애정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였다는 점 혹시나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울산이 비록 규모는 상대적으로 가장 작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해서 효과를 좀 잘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따른 울산 지역 변화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같아요. 울산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생활권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의 이런 메가시티 권역을 보시면 사실은 대부분 다 그 메트로라는 지하철이나 광역 전철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교통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면 일단 이제 전체가 1시간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접근성이 편리한 그 권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리적인 여러 가지 거리가 가까워지고 또 우리 세계 지도체가 연합한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으면 뭐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낙동강을 기준으로 한 어떤 환경이라든지 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감염병 우리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문화 관광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마 피부로 좀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은 뭐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시민들한테만 이제 혜택이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화장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과 그다음에 외부 사람들한테는 차이가 두거든요. 가격 같은데. 그다음에 공공 주차장 요금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 분들하고 시민들의 차이가 있고 뭐 미술관 관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과 이제 시민 위에 사람들한테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부울경 전체가 합쳐지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같은 시민으로서의 동등하게 뭐 할인된 뭐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그런 걸 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교통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동해선 복선 전철이 완전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태화강력 이용객 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뭐 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교통 관련해서 계획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아시는 바처럼 뭐 최근에 이렇게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 안에 부울경 광역철도하고 동락권 순환 광역철도 뭐 이것들이 이제 계획에 반영이 된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부산 노포에서 양산 그다음에 우리 무거워 그다음에 이제 KTX역 해서 다시 이쪽으로 쭉 빠지는 그 광역철도는 이제 선도 사업으로 뭐 지정이 돼서 아마 신속하게 아마 이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는 뭐 현재로서는 1시간 생활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오히려 30분 안에 로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정말 이제 수도권과 비슷한 그런 교통의 편리성들을 우리 그 부울경의 우리 시도민들은 누리게 되지 않을까도 뭐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결국 인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좀 벗어나 보자. 네네. 동남권으로 다시 인구가 돌아오게 하자. 뭐 이런 구상일 텐데. 울산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시티 관련해서 또는 별개로 울산으로 다시 청년 인구가 좀 오게끔 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편리한 그 교통과 그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 대학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면 그 중에 이제 인재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업이 그 공유대학이죠. 그 지역 혁신 그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뭐 몇천억이 드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지는 그 대학들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이죠. 기업체가 이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인력에 맞는 과를 이제 대학이 설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인재들을 육성을 하면 바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각 이제 우리 세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협력 시스템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대로 이제 가동이 되면 우리 울산이나 부울경에 있는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을 안 가더라도 여기서 대학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뭐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뭐 여기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울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그 수소라든지 부식 풍력 발전이라든지 에너지 전환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부식 풍력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이제 일자리가 최소 15만 개에서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 부울경에서 그런 것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산학연 협력체가 갖춰진다면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여기 정착하게 되고 아니면 외부에서도 뭐 더 새롭게 들어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는 구상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진단 안승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 구상들, 사실 이제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들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재정적 지원이 이제 될 어떤 법적 근거도 마련이 최근에 됐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주요한 대선 후보님들도 우리 이 메가시티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분권이라 이런 차원에서 되게 필요하다. 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우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정부의 TF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을 주재로 해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뭐 국토부, 뭐 이렇게 산업부 이렇게 다 참여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재원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계 시도가 이제 분담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제 특별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로서 보통 교부세를 이제 중앙에서 내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별자치단체도 이 보통 교부세를 줄 수 있는 단체로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교부세가 배분되는 이제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별도의 재원을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 이 보통 지방 소비세율을 0.7%만 인상을 시켜서 이제 특별자치단체에 주면 그 재원이 한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건의를 해서 독자적으로 재원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사실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완전 분권을 위해서. 자, 이게 사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게 2019년도인데 그 이후로 그리고 작년 한 해 특히나 시민들의 인지도나 공감대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뭐 아직도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도 사실은 있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할까요? 예, 아무래도 아마 좀 생소한 개념이고 네. 우리 특별자치단체, 연합자치단체, 메가시티 뭐 이렇게 하니까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부울경에서 또 그 부분들을 최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동해남부선도 개통이 되고 이제 부산 시민들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 의식이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식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대선 후보님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분들을 또 공략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인지도라든지 홍보는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저희들은 부족한 부분은 많다고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뭐 심포지엄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5개 구군 의회에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또 주민 설명회도 하고 뭐 이렇게 시민 참여단도 만들고 자문단도 구성하고 합니다만은 뭐 저희들이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죠. 다양한 매체로. 예. 지금 뭐 실장님 중심으로 뭐 세계 시도가 이제 아주 뭐 치열하게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의 협력과 지지가 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끝으로 뭐 시민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십시오. 예, 뭐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 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렵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분권이라든지 또 지방 소멸 문제는 또 큰 이제 시대적인 또 우리 과제와 숙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나갈 방향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다시 경남으로 들어간다든지 우리가 소외된다 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도 있지만 보다 이제 크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대의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불경이 서로 또 힘을 합쳐서 협력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 국가도 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들끼리 연합을 하거든요. 유엔 같은 것이 대표적인 그런 기구가 되는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이 지금 만들어져서 자기들 그 국가들끼리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세안 같은 경우는 아세안 연합 국가들이 또 뭉쳐서 그 자기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 어떤 모든 조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네. 컨셉인 겁니다. 이런 도시 연합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특히 지리적으로 인근한 이제 지역 도시들과의 협력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발전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런 이제 상호 협력을 하면 우리가 뭐 개모임을 한다 하더라도 뭐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뭐 양보를 할 때도 있고 또 타협을 할 때도 있고 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도 또 뭐 노력하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보면 더 나아가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긴 안목으로 좀 지지와 이렇게 동참과 뭐 이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시민 대표로 지금 협의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치지 마시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 진단 끝으로 선곡 하나 해주시고 돌아가시죠. 예,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우리 울산 시가인 그 우리의 울산 오늘 이제 가수 씨가 부른. 네, 태희 네. 씨가 보는 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 핀대때 아나운서님도 태희 씨하고 좀 많이 닮은 느낌이 예, 있는데요. 서둘러 끝내겠습니다. 예, 괜한 소리 그건 하시네요. 아무튼 우리 안승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메가시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가 돼서 울산의 발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날이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은 생존의 위기,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지요. 이를 막기 위해 부울경이 내놓은 묘수, 국내 첫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가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면서 또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협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희망의